남의 기운을 빨아먹어서 본인이 올라가려는, 본인이 마음 편하기 위해서 남들을 활용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 저는 되게 역겨운 게, 본인은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생각과 동의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쾌한 기색을 나타내는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 과감하게 털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그게 가족일지라도. 대표님 사업을 하신 지 몇 년 됐나요? 지금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되게 다양한 인간군상을 만났을 것 같아요. 그쵸. 그 중에서 이런 사람은 좀 멀리해야 한다. 흔히만 기준이 있나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의 성공이나 제 행복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진짜 하등 도움이 안 되는, 빨리 손절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은 빨리 손절해야 나중에 절대 후회하지 않거든요. 오늘 영상 보시고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 그럼 빠르게 손절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 시간 개념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근데 시간이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 사람을 아예 손절할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오래전부터 알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시간 약속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단순히 그냥 시간을 늦고 안 늦고 뭐 어기고 안 어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들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시간 안 지키는 사람 잘 없어요. 예를 들면 사회생활을 하면 출근 시간 상습적으로 어기는 사람이 있어요? 웬만하면 없죠. 웬만하면 없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아침에 잠이 많고 뭐 어떤 성향일지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어떻게든 출근 시간에 맞춰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사람과의 약속이 있으면 웬만하면 시간 다 맞춰서 가요. 근데 대표님 제 기억하기로 지난번 촬영 때 대표님 늦었거든요. 네. 이런 대표님은 손절하면 되나요? 그러면? 그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늦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뭐 좀 늦을 수도 있지 우리 사이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좀 필터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는 사람과 사람 간의 우선순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한테는 출퇴근 시간은 지켜야 되고, 근데 나랑 할 때는 시간을 덜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잘 지키는 거에 따라서 나의 중요도가 딱 나오는 거구나. 그렇죠. 이 사람이 중요한 약속에는 늦지 않는데, 나랑과의 뭔가 약속이나 이런 거는 상습적으로 늦는, 특히 그런 성향이라면 이 사람은 나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나는 이 사람에게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뒤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간혹가다 친한 사이이고, 그리고 뭐 일하는 자리가 아니고 사업적인 자리가 아니라 그냥 사적인 자리라면 조금씩 늦을 수 있죠. 그런 걸 다 일일이 손절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단둘이 만나기로 했는데, 혹은 뭐 사업적으로 좀 중요한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조차 늦는다는 건 우리가 딱 느낌이 오잖아요. 이 사람이 내 상황을 충분히 고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는다는 건 나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구나, 나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구나, 이런 거를 좀 반복적으로 여러 번 느낀다면 사실은 그 촉이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표님이 시간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손절 당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군 생활을 좀 오래 했었는데, 군 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바꾸고 싶으니까 제가 좀 멘토로 생각할 만한 분에게 1000만 원을 내고 점심 식사를 했었어요. 그분을 멘토로 삼고 그분에게 좋은 분들을 소개를 받았었어요. 1대1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한 번 상담을 하려면 거의 한 100만 원 정도의 컨설팅 비용을 내고 만나야 되는 분이었는데, 공짜로 그분이 시간을 할애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오전 10시였어요. 근데 제가 그 전날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서 가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친구들이랑 술 먹고 놀다가 새벽 늦게 잔 거예요. 한 5시쯤 잔 것 같아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 기분 나쁘게 상쾌한 기분, 햇빛이 싹 들어오고, 제가 9시 넘어서 일어난 거예요. 더럽게 갈 수도 없으니까 씻고 준비해서 결국에는 사정사정해서 만났는데, 그분한테 굉장히 혼났었어요. 너는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새끼다. 진짜로요? 네네.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새끼고, 제가 이제 멘토로 모시는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너는 평생 나를 볼 수 없었을 거다. 그리고 오늘이 너와 나의 마지막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진짜 너무너무 죄송했었고, 그 이후로는 시간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최대한 시간 약속을 지키려고 항상 제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늦지 않는 것 같아요. 세게 배웠네요. 엄청 세게 배웠죠. 두 번째는 제가 속칭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크게 2가지 부류인데, 만나면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2번째 부류는 계속 자기 힘든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답이 없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징징거린다고 해서 제가 조언을 주길 바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앞에서 저는 그 징징된 얘기를 계속 듣고 같이 공감해줘야 되는데, 그 공감해주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듭니까? 답도 없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길을 쭉쭉 빨아가고 제 시간은 날아가고 그냥 공감만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공감도 계속 하고 하면서 저도 그 마음을 느끼면서, 고통은 나누면 반으로 된다고 하는데 저는 반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배가 된다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배가 되는 거거든요. 없던 고민이 생기니까. 자기 자랑 같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사촌뿐만 아니라 제 경험상으로는 친자매 형제가 잘 돼도 약간 배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솔직히. 근데 남이다? 혈육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쉽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할 거면 적어도 비싼 밥이라도 사야 된다. 자랑값을 지불을 해야 된다. 내 시간을 뺏으면서 지 자랑을 내가 들어줬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자랑할 땐 제가 항상 밥을 삽니다. 시원하게 자랑하고 시원하게 이렇게 먹여요, 그냥. 그게 약간 도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자기 자랑은 실컷 하고 근데 본인은 그것조차도 몰라요.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기간에도 내 다음 자랑할 거 생각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사실 실제 되게 많거든요, 살다 보면. 이거는 나르시즘보다는 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그래서 결국에는 비슷한 거예요. 결국에는 본인의 자존감을 충족시키거나 본인이 힘든 것을 남들한테 억지로라도 덜어내고 본인이 마음 편하기 위해서 남들을 활용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뱀파이어인 거예요. 남의 기운을 빨아먹어서 본인이 올라가려는. 그런 사람들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때요? 대표님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나요? 아, 있어요. 저랑 굉장히 오래된 친구, 그 친구를 만나면 굉장히 겸손하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돈 자랑 아니면은 본인의 이성관계 자랑 이런 걸로 연결이 결국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듣고 축하한다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인데 계속 흘리니까 너무 속내가 보이고 제가 굳이 왜 이 사람의 자랑을 계속 듣고 있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가 빨리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잘 안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연락이 와도 바쁜 일이 있어서 안 만난다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손절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징징거리는 사람들은 사실 너무 많죠. 조금만 친해져도 본인의 힘든 일들을 계속 그냥 털어놓고, 심지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관계나 이런 긴밀한 얘기까지 쉽게 털어놔요. 제가 잘 들어주니까. 그러면 사실 좀 곤란해요. 이 정도로 우리가 가까운가? 진짜 TMI죠. 사실 그 얘기를 듣는 동안에도 제 시간 뺏기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기가 빨리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얘기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가끔 그럴 수 있죠. 원래 이러던 사람이 아닌데 힘든 얘기를 한다. 원래 이러던 사람이 아닌데 자기 자랑을 한다 하면 저는 너무 축하해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조언도 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그건 당연히 하는 건데, 상습적으로 그럴 때만, 자랑할 일이 있을 때만 연락하고 밥도 안 사주고 심지어 밥도 내가 사. 그런 사람들은 현명하게 손절을 하던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오래되고 중요한 관계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오래된 관계라고 해서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건 다 시절 인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군생활 하면서 정말 친했던 친구들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금 몇 명이나 만나요? 저는 그걸 시절 인연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시절 인연들은 그때는 굉장히 소중했던 인연이고 그 좋은 기억을 갖고 있지만 꼭 그거를 억지로 내가 좋은 관계를 계속 평생 이어가야 된다는 부담은 저는 없습니다, 아예. 세 번째는 본인의 생각을 직접적으로든 아니면 좀 우회해서 뱀같이 그런 식으로 강요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이제 당해본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가장 많은 가스라이팅은 뭐냐면, 첫 번째는 직업, 커리어에 대한 부분. 예를 들면 사업하면 다 망해,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야 라는 게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잘 버는 게 무조건 최고야.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뭐 너가 하고 싶은 자아실현 이런 거 필요 없고 무조건 돈 버는 게 최고야. 그런 것도 사실 저는 사업 세계에선 하나의 또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 버는 사람들 많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사실 쉽지 않죠. 그런 게 있고, 또 종교적인 부분, 그리고 남녀관계에 대한 부분, 또 정치적인 부분. 이거 심하죠,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저는 되게 역겨운 게, 본인은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가스라이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나는 항상 중립이고 마음이 열려있다,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생각과 동의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쾌한 기색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저는 이런 사람들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간이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단단한 사람일지라도 주변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본인의 의견이 뚜렷한 사람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뭐 보수든 진보든 그거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본인의 그 생각과 사상과 사고와 가치관을 다른 사람들한테 넌 왜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 라고 하는 순간 선을 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 굉장히 피곤해지죠, 삶이. 그런 식으로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을 저는 기피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었나요? 있어요. 제가 이제 동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가지각색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저보다는 나이도 좀 있고 사업 경험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든 잘 활용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잘 활용해서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레버리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동업이라는 게 서로를 레버리지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좀 지나쳐서 가스라이팅을 해서 본인이 해야 될 일까지 저한테 그냥 다 맡기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죠. 근데 그걸 그냥 솔직하게, 내가 지금 요즘에 너무 바빠서 잠깐 이때 좀 이렇게 도와줘라, 내가 나중에 보답할게, 뭐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나도 어렸을 때 너 나이 때는 계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열심히 했었고 막 이런 식으로 구워 삶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사실 사업하면서 저보다 좀 나이가 많으신 사업가들을 통해서도 많이 만나기도 했고, 그리고 이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클라이언트한테도 뭐 아니면은 직원인데 대표한테 정말 이런 경우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저는 가스라이팅을 하고 내 인생에 깊게 관여하려는 사람들, 과감하게 털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그게 가족일지라도. 근데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게 좋은 방향으로의 조언이나 푸시를 해주는 거 그런 것도 조금 별로일까요? 아니죠. 잘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이제 심리적인 용어로 보면 그 가스라이팅을 잘 하는 사람을 최면을 잘 시킨다. 가스라이팅을 잘 당하는 사람, 그리고 피최면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피최면성의 높은 사람들의 장점은 롤모델 같은 사람을 곁에서 만났잖아요. 그럼 롤모델의 말을 필터링 없이 다 온전히 받아들여서 흡수해요. 그러니까 피최면성, 가스라이팅을 잘 당하는 사람들은 진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좋은 사람과 좋은 환경이 갖춰지면 정말 인생을 잘 행복하게 성장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상한 사람 만나면은 폭망하는 거죠. 사이비교주한테 당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끊어내는 게 사실 솔직히 쉽진 않거든요. 사람을 끊어내는 건 엄청난 용기와 의지와 결단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어제 정말 친한 형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결혼 생활을 되게 불행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가장 큰 패착은 뭐냐면 연애 단계에서 분명히 그 헤어질 기회가 있었을 거다. 조상님이 준 기회가 있었는데 사람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과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못 끊어내는 거다. 그래서 불쌍한 삶을, 불행한 삶을 지금 억지로 이어가고 있는 거다. 그런 사람들 이혼도 안 한다. 사실 사람들이 이혼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지만 더 불쌍한 사람들은 결혼하고 이혼을 못하는 사람들 중에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끊어낸 사람들, 주변에 소중했던 사람들, 시절 인연들을 끊어냈던 사람들을 불쌍하게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못 끊어내는 사람들 중에 훨씬 힘들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끊어내야 될 인연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좋은 운과 기회가 들어오려다가도 도망갈 수밖에 없고 쉬운 길도 훨씬 더 어렵게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인연들은 다 끊어내시고 좋은 운과 기회를 받아가시고 쉬운 길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